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가져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식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가식이 나쁜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가식이 나쁘고 별로 좋지 않은 거.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 가식이 이 한자어네요. 한자어. 자, 가식. 자,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밈. 그러니까 뭐 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과장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내 겉마음을 숨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식의 범죄에 포함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가식이 나쁘다, 가식적인 사람 조심해라, 가식적인 마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식이 나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섞여가면서 일을 하고 거기 조직이 융화되려면 과연 이 가식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면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사회생활 하신 분들, 사회생활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과식이 아예 없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김동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예 없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을까요? 없으면 싫어하더라고. 맞죠? 그래서 사회생활, 우리나라 사회생활이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회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뭐,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딱 정답이 있으면 좋은데, 이 사회생활에 정답이 없다는 거야. 아예, 있잖아요. 아예 완전히 가식적으로 또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솔직해서도 안 되고, 약간의 가식을 첨부한 상태에 적당한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죠?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이 가식이 나쁘다,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고,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지만, 정작 그분들은 진짜 사회생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모르는 게 정답이죠. 왜냐? 그분들은 교편을 잡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인데, 우리가 겪어야 될 사회생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생활하고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정말 어렵잖아요. 완전히 가식을 떨면 안 되고, 완전히 가식을 떨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나와 있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거짓말쟁이, 구라쟁이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솔직하게 되면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의 어떤 그런 자기밖에 모르고 독고다이에다가 사회 조직성을 해야 하는 사람, 지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왕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되 적당한 가시도 꾸미면서 적당히 융화도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걸 못해요. 이것도 재능이야, 맞죠? 이게 엄청난 재능이에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적당히 유도를 하면서 가시도 떨 줄 알고 하는 이 능력이,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퇴사 안 하겠죠. 사회생활 힘들어가지고 안 나오겠죠. 근데 이게 못해가지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도 이 가식이란 부분이 적용이 돼요.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돼요.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천년 결백해야 되고 조직의 위신을 손상해서 안 된다. 법으로도 나와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를 100% 지키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100% 지켜가면서 내가 사회생활하고 이 조직사회에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골마 죽지 않습니까? 장 건강기도 그런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장 건강기도 그런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막상 공직사회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은 막상 자기 청년 결백하고 품위 지키는 사람들이 막상 조직사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도 사고 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청년 결백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나는 공무원 조직 내 조직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뭔가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정작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만 따시키고 나만 진급 물먹고 나만 계속 힘들게 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의원매직 하신 분들이 일을 못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 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의무를 소신껏 다 지켰는데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공무원 퇴사 브이로그, 의원면직 브이로그 보시면 그분들이 뭔가 일을 못해가지고 아니면 뭐 사회성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이 큰 시술을 졸려가지고 큰 지게를 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여기 답이 없으니까 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의외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람 좋고 진실하고 청년 결백하고 신상에 하자 없고 인성도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막상 자기가 참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경우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공무원 퇴사하신 분 유튜브 중에 장망인 또 나중에 보시면 좋을 때 슬기로운 경찰생활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슬기로운 경찰생활. 경찰 하시다가 이제 잠깐 하다 끝낸 게 아니라 그분 23년 동안 이제 경찰생활 하시다가 계급도 높습니다. 경정으로 퇴사하셨어요. 경정이면 5급입니다. 구청 과장급 되는 거죠. 굉장히 높죠, 여러분. 그 정도 높은 직급이 있는 사람인데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짬밥도 있고 직급도 높으신 분인데. 우리 보통 그 정도 급수에 가면 아, 좀 편하게 일을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영상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더 이상 내가 거기 있다가 내가 아미드 뭐든 걸려서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어서 나왔대요. 살고 싶어서. 오히려 그분이 얘기하신 거 들으면 오히려 너무 사명 가지고 일하면 상처받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 사명과 뭐 소신, 청년 결백, 진실 이런 거 외치다가 본인만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만 힘들어지고. 사실 경찰 보면 최근에 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 일하면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징계를 심하게 받 그게 아니라 청년 결백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소신껏 일을 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상사의 욕, 부당한 지시, 뭐 고가 미달 이런 식으로 와버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조직을 떠나서 어느 회사를 떠나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가식이 있어야 되긴 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이 가식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겁니다.
진실하고 솔직하고 청렴결백함은 본인만 손해예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이 된다, 높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필드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사례를 얘기했죠. 막상 내가 사회에 나오니까 진짜 사회생활 잘하고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적당히 아부도 떨고 가시도 좀 떨고 구라도 좀 쳐가면서 MSG 팍 뿌려가면서 능글능글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인정받죠. 막상 진실하고 솔직하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한테 공이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독이 돼서 들어옵니다. 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식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월급쟁이로 일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월급쟁이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나라에 녹을 트신다거나 셀러리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하셨던 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자, 그 두 번째, 우리나라 조직사회는 내 소신보다 상사의 의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직사회는 그렇습니다. 뭡니까?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고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어떤 신념하고 상사분이 이제 내리는 오더와 어떤 그런 명령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상사분이 명령 내리는 게 좀 나쁜 일인 거예요. 부당한 명령. 면접 질문 중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면접에도 많고 사기업 면접에도 많아요. 상사분이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는데 과연 따를 것이냐. 이거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찰 공무원 면접 준비할 때 이 질문 왔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그렇게 기억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조직사회가 상명하고있기 때문에 상사분 시키는 건 그대로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아직 신입이고 아직 이 조직사회를 제대로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당하다, 정당하다고 따질 만한 그런 의견을 내비칠 만한 어떤 경험과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일단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15가 뭘 알아요, 여러분?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 어떻게 합니까? 어, 한 4년, 5년 한 사람도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알고 보니까 정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잘못 받아들인 경우도 있잖아. 그리고 그때 들을 당시에는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거예요.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따라야 돼요. 괜히 내 소신 가지고 상사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사는 이거 하시는 건 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난 찍히는 거야, 그냥. 계속 한 번 찍히는 게 아니라 평생 찍히는 거예요. 특히 공직사회 이거 너무 심합니다. 공직사회 이게 너무 심해요. 왜 심한지 아십니까? 공직사회는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장관 이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첫 끝발이 개 끝발. 특히 지방직은 이거 정말 심해. 지방직 이질했다 그냥 예. 이거 한번 했다 그냥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냥 이분 퇴직할 때까지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 지방직은 한 달이 건너 한 달, 두 달이만 건너면 그냥 그 지역 전체 다 알거든요. 지역사회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사분이 시켰는데 상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만약 과연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기 비슷한 직급 있는 사람 소문낼 것 같습니까? 소문내죠, 여러분. 네, 소문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만약에 한 뭐 계장 돈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발령 나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우리 직원 중에 한 명 땡땡땡 갈 텐데 금방 싸가지 없으니까 그냥 조져버려 그냥. 그 자식 나한테도 상사한테도 맨날 틱틱대고 딴 직원 녀석이니까 혹시라도 너한테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조져버려. 나한테도 내가 명년 대리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킬까 뭐라 하는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딱 해버리잖아. 그러면 난 뭐 이미 다른 데 가면서부터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 그냥. 이 상사의 어떤 그 뭐야 그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특히 공직사회가 입으로 조지는 거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조지는 거. 주먹으로 조지는 게 아니라 말로 조지는 거 잘한단 말이에요. 특히 공직사회가 안 좋은 게 뭐냐. 밑에 사람들의 의중과 의견을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급, 9급, 그러니까 8급까지는 그냥 뭐 내가 싫은 거 있고 뭐 억울한 거 있어도 어디 가서 항변도 못 해요. 왜냐? 그런 걸 받아주는 기관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애초당초. 그래서 상사분이 뭐 부당한 명령,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원래 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김정훈님 감사합니다. 김정훈님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 죄송한데,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이 잠깐 끊겼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이사에 가면 소신 같은 거 지키려고 하다가 피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사분이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업무가 아니더라도 뭐 개인 신분을 같은 거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계급제, 상명하복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음, 좋은 게 있어도 겉으로 티내면 안 됩니다. 티내면 인성 나쁜 놈, 싸가지 없는 놈, 위아래도 없는 놈, 눈치 없는 녀석, 개념 없는 녀석 이렇게 소리 듣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 뭐 좋은 일 있나 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진짜 좋은 일 있습니다. 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나중에 이제 뭐 뒷감당 장난 아니죠. 좋은 게 있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힘들어도 힘들고 뭐 고생해도 뭐 괜찮습니다. 당연히 힘든 거 각오하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겉으로는 졸라 힘들어 죽겠는데
속마음은 야 이 새끼야 힘든 거 안 보이냐? 너 같으면 이게 안 힘들어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보면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막 뭐야 고참들이 뭐 벌 주고 해도 야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존나 힘들다 새끼야 하면 너도 해봤을 거 아니야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 하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뭐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어?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면 국가 속이 달라야 되잖아요. 국가 속이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없다 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지 않은 척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 그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내면 안 됩니다.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위아래 구분도 못하고 싸가지도 없고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찍히게 됩니다. 3번도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4번 2번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의 의견과 진실됨보다 위계 질서가 더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입니다. 이 4번 같은 경우에 이거 4번의 사례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이 4번의 사례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한국 사회의 가식이 피한 이유를 가장 전적으로 볼 수 있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한 편 있습니다. 모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미생도 포함이 되는데요. 미생보다 더 심하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생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한데요. 미생보다 강도가 더 높은 드라마가 있어요. 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의학 드라마입니다. 의학 드라마. 뭐냐 하면 하얀 거탑이에요. 하얀 거탑. 하얀 거탑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하얀 거탑에서 보면 그 장진혁 교수 있죠. 장진혁 교수가 이제 외과과장 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조환 과장이 이제 그 자기 제자인 이제 장진혁 선생한테 안 물려주려고 부교수 시절에 안 물려주려고 이제 노미혁 교수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 보면 장진혁이 이제 이조환 과장이 안 해줄 거라는 거 알고 부원장한테 붙어 먹잖아요. 사실 부원장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과장을 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원장한테 무릎도 꿇고 노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장인어른이 이제 뺑 믿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사회의 민낯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단순한 의학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 조직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하얀 거탑 1화 때 보면 하얀 거탑 1화 때 보면 이제 최도영 교수하고 이제 장진혁 교수가 최도영이 이제 그 의사분이 한다. 그 환자 진찰하다가 이제 그 부원장이 오진한 잘못 본 그 환자를 살려야겠다고 수술하자고 장진혁 교수한테 꺼내요. 외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자고. 어떻게 보면 잘한 거잖아요. 의사가 못 본 거를 수술해가지고 환자를 살린 거잖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장진혁 교수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불이익을 얻게 돼요. 부원장 찍혀가지고. 그 하얀 거탑 시작할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장진혁 교수가 얘기한 게 있어요. 최도영 교수한테.
개인의 소신보다 조직의 위계 질서가 더 우선시 되는 게 이 대학 병원이다. 근데 이게 비단 대학 병원만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대학 병원,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구청, 군청, 면사무소, 동사무소 다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다 통용된다는 거죠. 조직을 만들어진 고에서는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직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적당한 저가의 동침도 해야 되고, 적군에게 아부와 아첨을 떨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식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5번. 내가 생존하고 내가 나중에 내 자리를 찾으려면 이걸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냥 이 사람 아저씨예요. 절대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그렇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힘을 가지고 있고 이분한테 뭔가 좋은 이미지 씹어줘야만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안 볼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나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얀 거탑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적군이라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부와 아첨도 떨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얘기하면서도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게 팩트니까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 반박할 수 있습니까? 5번 반박할 수 있어요. 1, 2, 3, 4, 5번 중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꺼집어 보세요. 자, 1, 2, 3, 4, 5번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부모님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 찝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솔직하게 딱 집어낼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부모님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특히 5번이 좀 뼈에 사무칠 거예요, 아마 여러분. 5번이 뼈에 사무칠 겁니다. 들으면서도 여러분 진짜 뭔가 명치를 탁 때리는 것 같죠, 이게. 1번에서 5번 한 대씩 5방 때리는 것 같죠, 예. 예. 저도 얘기하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특히 공지사회에 가면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 파벌이 있어요. 근데 파벌이 나는 안 끼고 싶어요. 안 끼고 싶은데 안 끼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나중에 조직사회 파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한쪽에 어떻게 끼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한쪽 라인에. 근데 안 끼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또 왕따가 되는 거야. 안 끼고 아웃사이더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앞으로의 생활이. 특히 공직사회가 파벌이 정말 심하거든요.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알게 모르게. 경찰 같은 게 파벌 엄청나게 심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경찰은 그냥 파벌의 끝판왕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경찰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대파가 있고, 경찰 간부파가 있고, 백일단파가 있고, 아니면 일반 공채파가 있어요. 아니면 경찰행정학과파가 있고. 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지구대 같은 데 가잖아요. 지구대 같은 데 가면, 순찰차 타는 사람들 파벌이 있어요.
그 조마다 파벌이. 보통 지구대 가면 순마가 4대 5대 있잖아. 그럼 그 차마다 서로 관계가 다 달라. 서로 앙숙인 관계도 있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같은 동료를 취급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 현직 생활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수사나 형사팀 가도 수사 1개 분위기 다르고 2개 다르고 3개 다르나요? 각자 따로 돈다니까. 한 조직인 것 같이 보여도. 내가 거기서 살아남고 뭔가 챙겨받으려면 그 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넌 어느 쪽에 있거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난 여기도 씻고 저기도 씻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나 그냥 온전히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이제 조지려고 하겠죠. 이 조지사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중간에 있고 싶은데 절대 중간에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있으려면 그냥 영원히 팽 당한 채로 또 지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있잖아요. 뭐 진급자리 같은 거 챙겨 먹으려고 나 저 사람하고 정말 별로 섞이고 싶지도 않고 말 한마디 나누고 싶지 않지만 막 인사 꾸벅꾸벅하고 막 어? 아부 떨고 아첨 떨고 샤바샤바하고 똥파리 비비리 샤바샤바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재밌는 거. 이 경찰이 오본 경우 진짜 많거든요. 경찰 조직이. 아까 경찰 조직이 파벌이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경찰 같은 데 보면 외근직 있고 내근직 있잖아요. 외근직은 그냥 밖에서 이제 밖에 이제 안에 있는 시간보다 이제 밖에서 일하는 거. 지구대는 외근직 아닙니까? 지구대 근무하는 거는 밖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이렇게 예방하고 경찰서 인계하고 아니면 뭐 진압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지구대 아닙니까? 그럼 내근직이 있잖아요. 내근직은 말 그대로 밖에 어디 출동이나 이제 출장 안 가고 이제 안에서 일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찰 조직 같은 게 내근직이 여경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경들이. 요즘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근직은 그냥 여경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 그냥 이제 여경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여경을 많이 뽑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뽑았잖아. 내근직 한 자리 나잖아요. 내근직 한 자리가 나요. 그럼 너도 나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하나 가지고 정말 이 아부 싸움이 장난 아니게 벌어져요, 이게. 진짜. 나중에 경찰 조직에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내근직 뭐 경찰서에 뭐 내근직 사무직 자리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명이 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이 먹으려고 달려든다니까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제발 막 부탁해가지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어, 부탁드린다 하면서 이거 하나 먹으려고 이 자리 하나 쟁취하기 위해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보내는 경우를 볼 수 있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상사분 좋아가지고 이걸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원하는 자리를 쟁취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더더욱더 할 수 있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직사회의 어떤 운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단적인 사례만 얘기했는데, 이런 게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짜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뭐, 그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면서도 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직장 문화, 조직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가식을 적당히는 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거짓말 안 했고 살면서 거짓말도 안 해봤고 허풍 떠는 거 싫어하고 진실될 말만 한다. 어, 그렇게 하면 진급 같은 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왕따 당하시면 됩니다. 아웃사이더 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고 좀 진급도 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가식을 적당히 떨어야 될 겁니다. 가식을. 좀 가면을 써야 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병폐이자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약간 고질병 같은 문화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